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오랜만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 사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황당한 기사인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의대생 7,500명 수업이 현실화되었다. 교육당국의 플랜 B는 현 1학년 예과를 6개월 단축하겠다는 것이 유력한 방안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앞전에 의대 수업 자체를 5년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나서 또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원래 입학생하고 현재 유급된 유급생하고 한 번에 7,500명 수업은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5.5학년 완전히 1년을 줄이는 게 아닌 약 6개월 정도를 줄이는 5.5학년 제도를 플랜 B로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자, 교육부는 의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24학번 의대생의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대학들과 협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예과 4학기 과정을 3개 학기에 집중 이수하면 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본과부터는 25학번과 2025학번과 교육 과정이 겹치지 않아서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있다는 보관이다.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2,000명을 한 해 정원의 65%를 누려도 아무 문제 없이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 숫자를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또 꼼수를 부리는 거죠. 24학번 학생들이 내년부터 총 6년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이수하고 6개월 일찍 졸업하는 대책을 상정한 것이다. 원래 휴학 신청을 해서 수업을 통째로 거부한 24학번이 내년 예과에 복귀해서 1학기에 2개 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1개 학기를 듣는 방안이다. 예과는 교양 과목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므로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교양 수업을 들으면 1년간 3개 학기를 압축해 이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2개 학년의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섞여서는 의대 실습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실습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1개 학번을 6개월 앞당겨서 수업을 마치게 한다는 그런 꼼수죠. 계속해서 다른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대에 7,500명 수업을 할 시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죠. 인강 대체 불가피하다. 해부 실습의 경우는 거의 참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예과는 대형 교실에 모니터를 두고 수업해야 되고 본과 임상 실습은 환자 얼굴도 못 볼 판이고 이런 식으로라도 뭐 의대 교육이 망가지든 말든 자기들 책임만 면피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29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유급 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됐다. 많게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난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들이 향후 수련까지 길게는 11년 동안 함께 진급하는 만큼 예과, 본과 및 전공의 과정 전반에서 제대로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천대는 4.4배, 충북대는 3.5배, 인하대와 동국대는 3.4배 인원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 자기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친 학교가 있죠. 여기 충북대 총장인가요? 여기 보십시오. 4월 달에 의대 중원 교육 질 안 떨어질 자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의대 중원 4배 느려도 교육 질 안 떨어질 자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으면 수업을 하면 되지 뭐가 말이 많나요? 자, 이제 이렇게 7,5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경우에 강의는 온라인이나 아주 대규모 강의,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인문계에서 대학 강의 듣듯이 막 넓은 강의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강의 듣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해부학 실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기존에 6, 8명 정도 하던 해부학 실습을 20, 30명이 삥 둘러서 그냥 어깨 너머로 보는 수준의 그런 수업이 될 것이 뻔하고, 병원 실습도 3명에서 5명이 한조가 돼서 실습하던 것을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비수도권은 뭐 실습 병원, 지도교수, 환자 모두 부족하다. 이제 당장 이 7,500명 동시 수업이 현실화 되었으니까 각 의대가 반 나누고 교수 뽑고 강의실 늘리고 하는 등으로 동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자, 내년도 입학 정원이 2배로 늘어나는 비수도권의 A 의대는 내년 의대 1학년 교양 수업을 2개 반으로 나눠서 올해 1학년생과 내년 신입생이 학번별로 들을 수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각 의대는 교육과정 단축, 분반, 수강인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저는 이 의대 교수들이 이런 황당한 정부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라도 수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게 더 황당하네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걸 교수들이 더 잘 알 텐데 반대 목소리 하나 못 내고 교수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더 놀라운 뉴스 같습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허용 결정 직후 대학들은 속속 의대생 휴학 처리에 나섰다. 이거는 뭐 휴학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다 제적을 시켜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교육부가 애초에 휴학을 불허했던 게 휴학을 불허하면 의대생들이 압력에 못 이겨서 복귀를 해서 그 엉터리 수업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휴학을 승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11월 달까지만 오면은 11, 12, 1, 2 요 4, 5개월 만에 밀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황당한 계산하에 휴학 승인을 불허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겠습니까? 이 4, 5개월 만에 의대 교육 과정 1년치를 들으라고 하는 그 교육부의 발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업에 복귀할 거라고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놓은 건가요? 애초 말이 안 되는 대책이고 이거는 어차피 휴학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미 여기 3주 전에 서울대 의대가 휴학 승인을 하니까 느닷없이 이조 장관이 10월 6일 일요일 날 쉬는 날 나와서 엄정 감사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조건부 휴학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만 휴학을 승인해라. 이렇게 전국의 의대를 가진 대학 총장들을 상회의에 불러 앉혀놓고 협박을 했잖아요. 이때 제가 했던 얘기가 겉으로는 이렇게 강경하게 교육부가 큰소리 쳤지만 속으로는 이거 잘 됐다. 어차피 자기들은 휴학 승인 외에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핑계를 대면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휴학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그냥 서울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마치 이게 서울대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휴학을 하는 것처럼 한 발 쓱 물러난 거잖아요. 우리는 휴학 불가가 원칙인데 서울대 너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조건부라도 허락한다. 이런 꼼수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와서는 이제는 그냥 아예 다 조건 없이 또 휴학 승인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죠. 아니 그래도 이게 명색이 한 나라의 정부고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이잖아요.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꼼수에 꼼수를 부려가면서 아침에 한 말 다루고 저녁에 한 말 다루고 어제 한 말 다루고 오늘 한 말 다루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와중에 또 이 한국경제신문은 앞뒤 맥락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휴학 수련 징계 모두 선처받은 의대생 전공의들. 아니 전공의들이 지금 휴학 수련 징계를 선처를 받은 건가요? 1년이라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렸잖아요. 한 학년에 2,000명이라는 65%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의대생을 증원하는데 반발해서 휴학을 하고 본인들의 인생의 1년을 버리면서 이런 저항을 했는데 이게 선처받은 거예요? 정부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유급 재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8개월가량 학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도 불이익과 제재가 없다니 꽤나 허탈한 결과다. 아니 그러면은 다 지금 재적시키라는 소리잖아요. 정부가 전혀 악화시키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이렇게 온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런 사설을 쓰고 있어요. 서울대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 문책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표변이 당혹스럽다. 의료계만 특별 대우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의대생 집단 행동에 굴복한 모양새다. 이 논설 의원들은 딴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의료계는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겨도 지는 부끄러운 기득권 투쟁일 뿐이다. 아니 전공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사직을 했고 그 가운데는 곧 전공의를 눈앞에 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대생들은 이 귀한 시간 1년을 버려가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론도 수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정부가 뭐 의사들을 이렇게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면서 지지를 보냈지만 지금 쭉 지켜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당시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500명 이상 예상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300명에서 500명 사이라고 예상을 했지 누가 이렇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2,000명 늘린다고 해서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대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황당한 정책을 거둬들였어야죠. 제가 의료 사태 관련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전부 흔들어 가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 처했냐 이거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뜩이나 울고 싶은 의료계를, 왜냐하면은 그 만성적인 저수가 의료 체계,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수가를 현실화해달라.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서 수가를 현실화해주면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헛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 와서 지금 뭐 몇십 조를 쏟아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그 돈이면은 이 수가 현실화하고도 남고 이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 정상화시키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제가 이 의료 사태 처음 제 이기자 통신에서 다룬 게 9월 10일인가요? 수능 수시 모집 시작된 그날이었거든요. 자, 이날이네요. 예. 이 수시 모집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선의 대책이었거든요. 그냥 기존대로 그 정원 3,000명만 뽑으면 수험생들은 애초 지원을 못 하잖아요. 이때 수시 모집을 강행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목을 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당시 정부가 이걸 강행한 거는 뭐죠? 이렇게 하면 의료계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아니 이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벌써 7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잖아요. 왜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1년을 허비하면서 이런 투쟁을 했겠어요. 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꼼수 대책.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이후로 안철수 의원이 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차학이라도 선택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차학이라는 게 뭐죠? 요때는 원서 받기 전인데 요때는 원서를 받았으니까 요 원서 받은 요 학생들만 피해를 보면 되는 고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안 뽑으면 되거든요. 원서를 접수했지만 시험을 치더라도 안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소송이 들어오겠죠. 자, 원서를 받는 순간, 그리고 시험을 치는 순간, 또 합격자를 발표하는 순간 갈수록 이 사태 해결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은 어떻게 되죠? 2026학번 전체를 뽑지 않아야 되는 이런 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수업 정상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를 받는 것은 이 의대를 준비했던 수능 고등학생 한 개 학년 전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대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갈수록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 붕괴는 붕괴대로 진행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정책을 단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지, 국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참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